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탈선의 출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선 보호도 한쪽에서는 물론 억압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사실은 지원과 보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했었던 연구 중에 그 탈시설 정책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실 이 부분을 깨닫고, 이게 탈시설은 3만 명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시는 3만 명 좀 넘는데요. 3만 명에 대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3만 명에 대한 3단계의 정책이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같은 부분인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개별화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가 또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맡고 있는 주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 주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도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구조들은 사실은 기존 시설들이 있고, 또 신규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향후에 어쨌든 이 부분들을 개인별 커뮤니티 케어를 기본으로 해서 모두가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위해서 모두에 앞서서 이거는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각자를 참조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을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단 60쪽에 보면 용어 사용해서 개인의 시설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트랜스포, 그러니까 영어로 전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 개인 단위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 구조 또는 신규로 만들어내는 이 지점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구조를 변형한다.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구조를 다루면서 시설 생생만을 논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감도 많고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탈사로 인자 앞서 추진한 선구 국가들에서도 사용이 되어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연구 하나 연구를 했다면,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는 59쪽 밑에 보면은 저희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기존 시설 변화 국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은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탈시설 추진을 해왔던 법인들에 관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고요. 세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그리고 종사자에 관련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관련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법률 검토, 아까 김보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서 지금 사실 막아서고 있는 장벽이자 과제 하나가 기존 제도, 법률 이 부분들이에요. 이 경직성이 매우 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74개의 연구, 모두 해서는 5가지 연구를 사실 실시했습니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66쪽으로 가시면 노조 교수님께서 굉장히 행복하세요. 생략한다고 하니까. 네.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아까 떨려서 몇 분이 끝내면 잊어버렸어요. 25분까지. 네, 25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66쪽에 있는 부분들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주도의 탈선 추진 계획 마련이 일단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연구팀은 단기간에 국가주도로 민영시설들의 탈선을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봤던 그 국가는 동국권의 크로아티아 국가, 그 다음에 미국의 2개 국가, 그리고 캐나다, 모두 3개 국가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일단 정책 제안에서 살짝 말씀드립니다. 조사 결과 유럽연합은 크로아티아 등 이 탈선이 추진되지 못한 일부 그 사회주의 과거의 동국권 국가들에게 유럽
그 인권 협약이라든가 장애인 권리 협약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유럽의 그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전체적인 이 기준을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이게 크로아티아뿐만이 아니고 동구권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탈시설은 서구에서 옛날에 추진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고요.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국가 주도로 그걸 가고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주립시설들에 관해서는 됐지만 민영시설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민영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 핵심은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의 민영시설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변화를 하되, 이걸 단기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보기간을 주고 한 5년 동안에 그걸 단계적으로 스스로 변해가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진행했던 탈시설 추진사업 및 기존시설의 그 변환을 위한 과제 연구에서 6개 법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조사 결과 그 일부 지자체와 법인 및 시설들에서는 어쨌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탈시설이 운동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정상화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사회복지 안에서의 변화, 또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좀 더 보편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의 어떤 범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정 정도 되게 문제되는 그 악질적인 뭐 이런 문제 범인들과 시설들도 있었지만, 이 안에서 또 오래전부터 이미 1970, 80년대부터 그래도 기존 반대적인 분들이 나갈 수 있게 하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좀 간단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의 또 하나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시설들에 공인이사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어쨌든 탈시설 과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면서 법인 자체가 그 구조를 가지고 왔었던 프레네나 청운 같은 곳,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이제 보든터, SRC 보든터 같은 경우였는데, 이사진이 바뀌면서 경영 마인드가 바뀌셨어요. 경영 마인드가 바뀌니까 또 내부가 유연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에 의해서 이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냥 결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힘든 게 뭐가 제일 막아서냐, 경직된 행정제도, 뭘 해보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6개 법인 모두가 그게 제일 힘들다. 나머지 이제 힘든 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뭐가 도움이 되냐?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거예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보람, 기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 이것을 다시 보고 변화하는 거주인과 종사자들 스스로의 변화. 그래서 제가 이 거대한 이 정책과 이런 걸 바꿔내는 기반에는 사실은 인간의 얼굴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인간의 행함이 있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지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자분들에 관련된 FGI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것도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명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서 빨리 됐어요. 네, 그 집중적인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좀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이걸 가야 하지만 국가 주도로 이것들 명확하게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가는 건 전체 받아들이지만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두려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에 관련된 그림을 밝혀달라. 외에 이제 여러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원고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법률 검토 역시 하려고 하면 할 말 너무 많지만 일단 생략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요약하고 있으니까 원고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추진 방향이 뭐냐면,
일단 그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를 참조해서 기존 시설들의 운영 현황, 운영자의 의견, 서비스 질,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기존 시설들의 구조를 변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탄시설 거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집중의료나 돌봄 지원 주택으로 일부 변환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한 경우에는 폐쇄 또는 폐지로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유럽 상황에서 지금 밝혀지는 세 가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 추진 방법은 미국의 민영시설의 탈선 추진 모델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계속하고 평가하지만 사실 평가는 무의미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럼 두 번째, 개별 시설별 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 많은 경우 안 하기도 하지만 몰라서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면 구체적 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설과 법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풀로 보건복지부 안에 두고 가서 이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서 전체적인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힘을 부여해주고 독려해줄 필요도 있다. 자꾸만 시설을 치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실제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갔을 때는 완전히 왜곡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것들이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결국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일단 진행되게 되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다는 절차, 공급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평가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평가에 따른 부분들이 실제 지원에 관련돼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평가가 많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방향을 이제 제시하면서 모두 11가지의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환계획 수립 의무화기 컨설팅을 실시해야 된다. 내용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탈시설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에, 그 다음에 보조금 감액 등에 대한 감축 방안을 추진해서 실제로 시설들이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강제적인 마지노선을 그어주고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해야 시설 차원에서도 이걸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책임을 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를 가면서 이걸 갈 수 있게 하려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 법률에서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서비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2014년도에 발표했던 규정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대폭 강화된,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을 미국은 개별화, 그 다음에 자기결정, 지역사회 통합, 이걸 중심으로 해서 2014년에 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 기준을 2019년까지 준수하지 못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미국을 가서 민영시설 과정들을 이제 실제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전문가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갔던 곳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레인보우 하우스라고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을 볼 수 있는 한 두세 명이 그룹홈처럼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3주도 안 해요. 하지만 이게 거치로 보면 약간 캠퍼스형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지만 그룹홈들이 모여있는,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시설인데 이분들이 지원을 중단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지역 안에 가 있거나 혼자 이걸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 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민영시설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실상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주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죠. 평가를 하고 미리 예고를 하고 연동을 하면 뜻있는 시설들은 빠르게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따라가지 못한 경우는 결국은 내부를 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존 시설 입소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상황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잖아요. 입소는 그냥 막 이루어지면 계속 한쪽에서 탈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입소를 제한하면서 물론 이게 중첩은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문제 시설부터 우선 단기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규모 거주 시설도 변환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 FGI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그룹홈이나 단기보호 시설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시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둬서 보다 더 자립적인 상황으로 가고 기존의 지금 모델은 중간 단계 영화 체험원 모델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했고요. 일곱 번째는 탈시설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지사 처분이 원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 법인과 시설이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게 되게 많고요.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 승인사항인데 다시 또 들어가면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덟 번째는 기존 시설의 인력 기준을 현실화해서 현재 지금도 일부 법인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자체 시설 직원이 탈시설적 환경으로 옮겨가신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급여 차이나 근무 조건의 차이, 안정성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 노동에 관한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요. 아홉 번째는 기존 시설 직원 노동 연계 및 주거생활 지원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시설에 있는 노동자들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설을 나가서 사실 지역사회 서비스를 하는 경우 결국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도 같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혼란을 통해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열 번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균일하게 말씀드렸죠. 11번째는 행정직과 기술직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약간 난제이긴 합니다. 제안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의 좋은 시가 있어서 이거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절벽 끝으로 크리스토퍼 로그의시인데요.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갔고 그리 나는 절벽 아래로 밀었다. 나는 날아올랐다. 저는 저희가 지금 좀 힘들지만 힘을 낸다면 분명히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